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일요일인데 이제 9월 어떻게 보면 첫째 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다가오는 9월 첫째 주에는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일정들과 그리고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매일 장중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드리고자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정보 카테고리에 보시거나 또는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부분에 텍스트란을 보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URL이 있으니까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도 가져가시고 궁금증들도 많이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들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주요 지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재확산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은 다행히도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 마지막 거래일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뭐 S&P라든지 또는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물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는 조금 좋은 흐름 보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좀 올라간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차익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지수적인 부분을 좀 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코스피도 약간은 지난주 초반에 있었던 상승폭에서 크게 더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횡보름 또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좀 연장하는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추가 수급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죠. 오히려 거리두기 단계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단계까지 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미국의 어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난 여러 번의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현재 증권시장의 고객 예탁금이요 5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받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급락을 조금 방어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3월 달과 같은 급락장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 그렇게 좀 약하지 않습니다.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다양한 호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만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일단 코로나로 인한 변동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내수주라든지 좀 경기 민감한 업종들은 잠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라든지 또는 지금 뭐 5G 그리고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화학 소재 부문이라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는 계속적으로 뭐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에서는 계속 등락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은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정이 있느냐? 일단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좀 큰 게 있습니다. 제조업 PMI와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인베스팅 사이트 들어가서 캘린더 카테고리 들어가시면요. 이런 내용들 바로바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사이트도 한번 이용을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8월 31일이죠. 31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연준이 일단은 긍정적인 발표를 좀 했었죠. 지난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계속 우리가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출입 관련된 동향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 필요하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뭐 제조업 PMI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그리고 뭐 건설 지출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일에서 2일 넘어가는 2일 새벽입니다. 연준의 역시나 브레너드 연준 이사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혹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시간대 조금 변동성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 9월 2일 날 수요일이죠.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도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내구재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취업자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취업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굉장히 중요 지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날은 밤 11시에도 FOMC 멤버죠. 윌리엄스의 연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요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수 관련된 선물 상품 같은 경우는 변동성 감안하셔야 되고요. 역시 수요일마다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원유 재고 부분들, 이 부분들 역시나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항상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요일 9월 3일로 넘어가는 새벽에는요. 역시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인 메스터의 연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 통화정책 쪽인 쪽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에 따라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날 같은 경우는 자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과 영국도 역시나 서비스업 PMI 지수 그리고 유로존도 역시나 서비스업 PMI 지수와 7월 소매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매주 나오는 지표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 그리고 미국의 역시나 ISM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건설업 PMI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주요 글로벌 지표들 꼭 살펴보시면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베스팅 채널 캘린더 들어가시면 항상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부처 일정은 항상 뭐 기사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말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있는 일정들도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은 뭐 항상 중대본회의가 매주 굉장히 여러 번 열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본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기재부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7월 산업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항상 화요일 날은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뭐 국무회의 내용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역시나 기재부 이제 소비자 물가 동향도 자,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쭉 한번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 정부 부처 주간 일정을 치시면요. 이런 뉴스들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확인 가능합니다. 기사로요. 자, 그리고 산자부에서 지금 보면은 월요일 날 세종청사 내에 수소 충전소 준공
관련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소차들이 급등한 이후에 약간 조정받고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대비해서는 인프라 확대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 아주 뭐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뭐 추천드릴 수는 없겠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만 본다면요 사실 전기차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주식이란 게 사실 이런 재료들을 선반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많이 시장에서 봐왔던 뭐 5G, 2차전지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수소차 관련된 섹터들과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소차 관련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수소차 관련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관으로 해서 일단 국회에서 있었던 수소경제 포럼도 한번 갔다 와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린 이유로 수소차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종목들 중에 이제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 종목들, 좀 부담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수소차 관련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섹터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관심 종목에 가지고 계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한 것들, 뭐 해양수산부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기부에서는 지금 보면은 자, 중기부에서 볼 만한 것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아까 미리 봤는데 좀 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자,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항상 좀 보셔야죠. 일단은 월요일 날은 2, 4분기 때 주요 기관 투자자의 외화 증권 투자 동향, 그리고 화요일 날은 국민 소득 내용들, 그리고 수요일은 외환 보유액과 그리고 산업별 대출금,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7월 달 국제 수지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부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공모를 하죠. 자, 9월 1일부터 9월 2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다트 아시죠? 자, 다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모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공모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31일이 내일이죠. 일단 크루셜텍,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모주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SK 바이오팜도 엄청나게 좋았죠.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아마도 이 중에는 가장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카카오 계열사가 워낙 또 실적이라든지 안정성이 뛰어나고 성장성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게임즈에 아마 엄청난 분들 지금 청약 넣으시려고 준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엄청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뭐 청약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안정성만 확인이 되면 일단 넣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경쟁률이 엄청 높을 거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넣으셔도요 아마 몇 주 많이 못 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일단 뭐 일정 부분이라도 받으면 뭐 소액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일정들 꼭 확인하시고 회사 꼭 내용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한번 공모주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공모주 일정들도 쭉 확인을 하세요. 자, 시간 얼마 안 남은 것들 많습니다. 뭐 이번 주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다가오는 9월 첫째 주에,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끝나는 것도 있고 9월 달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요 공모를 해서 지금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매년 좀 더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트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HTS에서도 공모주라든지 또는 공시 관련된 일정들 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증자 감자에 대한 내용들, 이런 공시 내용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의 공시가 있다면 제가 따로 컨텐츠를 또 올려드릴 거예요. 공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뉴스만 보시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홍보용으로 실적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매출액이 엄청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뭐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적자였던 기업이에요.
공시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는요 회사가 좋은 부분만 부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손실은 얘기 안 하고 매출액 증가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우리가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뉴스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공시 내용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건 내가 앞으로 매수를 할 종목이건 공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매수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나 추천 종목들은요 최근 1년 정도의 공시는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지금 사업부가 영위가 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공시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요 일단 계속 보는 습관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공모주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공시 내용들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따로도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공시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9월 첫째 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와 그리고 공시 그리고 공모주 일정들 그리고 정부 부처 주요 일정과 보도 계획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매주 올려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런데 올려드리지 않더라도요 지금 제가 그래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일부러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공모 같은 경우 또는 공시 내용들 다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정부 부처 일정들은 충분히 뉴스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뭐 속이는 부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표 일정들 인베스팅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주요 증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장중에는 컨텐츠를 올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중에 다양한 실시간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장 전부터 제가 시장 주요 뉴스라든지 전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장중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중에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정보도 얻어나가시면서 편하게 아마 앞으로 주식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무료 채팅방에서는요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도 야간에 여러분들께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그리고 옵션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선물과 옵션은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자산이 주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상품일 수도 있는데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과 옵션까지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적인 부분들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픈 채팅방과 그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